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술실의 벤틸레이션, 공조, 공기조절 시스템을 줄여서 공조라고 하죠. 공조 시스템과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의료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실의 감염은 수술실에 존재하는 공기로 인한 감염이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수술실에서의 수술은 감염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술실의 공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일단 수술방에는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유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익스프레이션, 환자의 익스프레이션으로 인한 마취가스가 리크돼서 마취가스가 수술방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실의 환기 시스템은 병원의 일반 환기 시스템과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의 공기 압력은 복도 및 수술실 주변 구역보다 높아야 되겠습니다. 높아서 수술방의 공기가 복도나 일반 전으로 밀려나가는 양압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조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대 습도가 30% 내지 60%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온도는 20도에서 24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소한 15회 이상 공기 순환이 되어야 되겠고 최소한 3회는 외부 공기로 프레시한 에어가 유입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헤파 필터를 꼭 사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헤파 필터는 하이 에피션시 파티큘러 에어가 되겠는데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한 먼지들까지 걸러서 수술방으로 들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의 공기 조절 시스템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1큐빅미터에 존재하는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파티클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만이라고 하면은 1큐빅 평방미터에 만 개의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먼지가 만 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고 100이라고 하면은 100개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5 마이크로미터가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등이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크기의 먼지에만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5 마이크로미터가 큰 인덱스가 중요한 인덱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실은 클래스 만 정도를 유지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무균 수술실, 심장 수술이라든지 그다음 관절 치환술 등 정형외과 수술방들은 무균 수술실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균 수술실에서는 최소한 클래스 10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배웠던 반제한 구역, 수술실 복도 같은 것은 최소한 클래스 만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비제한 구역은 만 이상이 되게 되겠죠. 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방의 공조장치는 공조기 상태라든지 팬이라든지 운전 상태를 일일이 자동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온도, 습도 및 공조의 압력, 양압 상태, 음압 상태 등을 모니터링이 수시로 상시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헤파 필터는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 연 1회 또는 2회 교체를 하여 자, 여기 헤파 필터를 보고 있는데요. 이 헤파 필터가 천장 위에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이 헤파 필터를 거쳐서 수술 부위로 깨끗한 공기가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압력은 양압 상태가 되겠죠. 이 양압 상태의 공기가 배기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배기구 쪽에는 다른 물건들이 놓여 있지 않아서 배기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헤파 필터를 통해서 나온 공기가 수술 주변을 갖다가 클린하게 한 다음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방은 물론 양압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음압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음압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압방은 그러니까 외부보다도 압력이 낮은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꼭 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외부의 공기 압력이
제로라고 한다면 이 전실의 압력은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수술방은 엄압 수술방은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실을 통해서 들어온 깨끗한 공기가 전실의 헤파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깨끗한 공기가 수술방으로 밀려 들어가는 시스템, 이게 진정한 엄압방이 되겠습니다. 이 전실이 없게 된다면 외부의 이 더러운 더티한 공기, 이 외부의 더러운 공기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엄압수술방은 외부보다도 더 더러운 환경이 되므로 꼭 엄압방에는 이렇게 전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메디칼 가스에는 보통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취에 사용하는 NO가스, 그 다음 메디칼 에어, 그 다음 베큐움 이렇게 4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동할 수 있는 모터가 달린 기계들, 드릴, 소 이런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N2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력은 이 N2가 가장 높죠. 그런데 이 각각의 수술방에는 별도로 이렇게 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수술방을 10개 가진 수술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모든 방의 가스가 차단되면 안 되겠죠. 화재가 난 방만 차단시킬 수 있는 방마다 이렇게 차단 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PS인데 이제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UP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다가 정전이 되는 경우에 환자는 크게 곤란하게 되겠죠.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취기를 구동시킬 수도 없고요. 그다음 이런 모니터 등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에는 반드시 UP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력회사로부터 공급되는 전기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순간 이런 축전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순식간에 전기회사 전기로부터 축전지로부터 전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축전지는 용량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30분 정도밖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안에 이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술실과 ICU 중에서도 벤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는 반드시 이런 UP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